한밤중에 누가 날 흔들어 깨웠어. 눈을 떠보니 엄마더라고. 빨리 일어나서 산책을 가자고 계속 재촉하는 거야. 평소라면 절대 그 시간에 깨우실 분이 아닌데 말이지. 너무 이상하고 찜찜했지만 그땐 너무 피곤했어. 엄마, 내일 가요. 라며 그냥 다시 잠들었지. 그런데 다음날 아침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엄마한테 먼저 말을 건넸어. 엄마, 어제 밤에 산책 안 나가서 미안해요. 그런데 엄마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말씀하시는 거야. 무슨 산책? 엄마 어제 일찍 자서 방에서 방금 나왔는데?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혹시 오늘 밤 누군가 당신을 깨운다면 대답하기 전에 불부터 먼저 켜봐. 혼자 떠난 해외여행, 낯선 도시의 첫날 밤이었어. 호텔 근처 식당에서 우연히 한국인 남자를 만났는데 혼자 왔다는 말에 반가워서 같이 밥을 먹게 됐지. 헤어지기 전 그가 건넨 명함 한 장. 길 잃으면 꼭 전화해요. 웃으며 건넨 그 한마디가 참 다정하게 느껴졌거든. 다음날 야시장을 구경하다 길을 잘못 들어섰어. 인적 드문 골목, 낡은 건물 안에서 익숙한 한국말이 들려왔지.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안을 들여다보니 한 남자가 의자에 묶인 채 울고 있었어. 소스라치게 놀라 경찰에 신고하려던 그때 등 뒤에서 어젯밤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돌아보니 그가 서늘하게 웃으며 말하더라. 여기선 모르는 척하는 게 오래 삽니다. 그 순간 골목 양쪽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걸어 나오기 시작했어. 등골이 서늘해진 난 뒤도 안 돌아보고 미친 듯이 공항까지 뛰었지. 한국에 돌아와 가방을 정리하다 우연히 그 명함을 발견했어. 구겨진 명함 뒷면에 적힌 섬뜩한 한마디. 다음엔 친구랑 오세요. 새벽 3시쯤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난 비몽사몽한 채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가서 인터폰을 확인했지. 인터폰에는 아무도 없었어.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눈을 감으려던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난 놀라서 몸을 벌떡 일으키고 바로 밖으로 뛰어나갔지. 그런데 문은 그대로 잠겨 있었어. 너무 이상해서 천천히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어. 아무것도 없길래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발바닥에 축축한 물기가 느껴졌지. 난 순간 놀라 뒷걸음질을 치고 천천히 아래를 내려다봤지. 자세히 보니 물에 젖은 발자국이 현관 안쪽으로 찍혀 있는 거야. 층간소음 때문에 참다 못해 윗집으로 올라갔는데 문을 연 남자는 가구 배치를 바꾸고 있다며 정중히 사과하더라. 예의 바른 태도에 화를 낼 수도 없었어.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소음은 멈추지 않았고 이상해서 다시 찾아갔더니 남자는 또 내일이면 끊는다며 사과했어. 그 순간 문틈으로 텅 빈 거실이 보였는데 가구는커녕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바닥뿐이었어. 남자는 눈치를 보더니 급하게 문을 닫아버렸고 더는 못 참겠어서 경비실로 내려가 항의했어. 그런데 경비원 아저씨의 대답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 윗집은 몇 달 전부터 빈집인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럼 윗집에 있던 남자는 누구지? 뭐라는 거야? 병원엔 귀신이 많다더니 이번에 정말 이상한 일을 겪었어. 허리를 다쳐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밤마다 옆 병실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거든. 처음엔 짜증났지만 조금 지나면 항상 나이 많은 간호사 한 분이 와서 아이를 조용히 달래줬어. 이상했던 건 한 번도 부모가 드나드는 걸 본 적이 없었다는 거야. 퇴원하는 날 수속을 하다가 직원에게 물어봤어. 옆 병실 아이는 괜찮아졌나요? 직원은 잠시 날 바라보더니 되물었어. 아이요? 난 분명히 밤마다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지. 그 병실에는 아이가 입원한 적이 없습니다. 난 당황해서 물었지. 아니, 나이 많은 간호사님이 매일 와서 달래주셨잖아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어. 나이 많은 간호사요? 네, 보라색 유니폼을 입고 계셨는데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 그 유니폼은 5년도 더 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럼 난 대체 누굴 본 거지? 데자부라고 들어봤어? 며칠째 똑같은 꿈을 꿔. 이상한 막대기를 든 남자가 날 쫓아와서 결국 잡히는 꿈이야. 혼자 야근하던 날이었어. 무서워서 문을 굳게 잠가놨는데 밖에서 자꾸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야. 3번째였나? 누가 날 불렀어. 나가보니 경비 아저씨였지. 대뜸 야간 인원 파악을 해야 한다며 문을 열라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다가가는데 순간 눈에 띄었어. 꿈에서 봤던 그 막대기였지. 난 소리를 지르며 문을 안 열겠다고 버텼어. 아저씨는 문을 쾅 치더니 욕을 하며 돌아가시더라.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밤을 새웠어. 다음날 일찍 온 동료가 말하더라. 아래층에 사람 죽었대. 난 사실 귀신을 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그랬어.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한 적은 없지.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사람들 사이로 또 귀신 하나가 보이는 거야. 낡은 겨울옷을 입고 있었고 산발이 된 머리 사이로 충혈된 눈이 날카롭게 보였어. 난 애써 못 본 척 했지만 자꾸 그 귀신이 신경 쓰였지. 그 귀신은 앞에 서 있던 한 남자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고 그 순간 귀신과 눈이 마주쳤어. 난 놀라서 바로 시선을 피하고 바닥만 내려다봤고 잠시 후 신호가 바뀌고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어. 나도 고개를 들었는데 아까 그 귀신이 보이지 않는 거야. 주변을 둘러보던 순간 그 귀신은 그 남자의 등에 엎여 있었고 남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어깨를 툭툭 치며 걸어가고 있었어. 그 귀신은 남자의 등에 엎인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렸는데 날 보며 웃더라. 마치 너무 좋아 죽겠다는 표정으로. 혹시 길을 걷다가 이유 없이 어깨가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